네, 이어지는 이번 순서는요, 더욱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온 코너입니다. 자, 영화도 감상하시고 직업의 세계도 할 수 있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영화를 통해 직업의 세계를 요목조목 알려주실 시내 21의 이주연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내 21에서 나오셨다고 하는데 사실 시내 21하면은 대표적인 영화 전문 주간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 코너에 딱 맞는 곳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자님은 제가 방송할 때 정말 스쳐가듯 한두 번 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소감 한번 듣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벌써 2년 전이더라고요. 그때 맞아요. 출연을 네. 했던 게 2년 전 봄쯤에 여기 왔었었는데 그때는 그 메인 자리에 안 앉아 계셨던 맞아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다 2년 만에 기억하시는구나. 또 메인 자리를 끄차셔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그 영화 안팎의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기자님이 소개해 주시는 영화라고 하니까요.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기자님,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네, 마동석이 팔씨름하는 영화 하면 떠오르는 영화 한 편 있으시죠? 바로 네네. 챔피언이라는 영화입니다. 와, 이게 지금 챔피언이면 지금도 실제로 상영을 하고 있는 영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역시 이게 기자님 전문직에 계신 분이 오셔서 그런지 바로 따끈따끈하게 현재 상영 중인 영화를 가지고 오셨는데 한번 영화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마동석 배우 다들 좋아하실 텐데 네. 이렇게 마동석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영화들이 몇 편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부산행이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맨손으로 좀비를 때려잡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고 네네. 또 범죄도시라는 영화에서는 괴력의 스매싱으로 조폭을 또 소탕을 하셨죠. 그쵸. 근데 또 그런 남성적인 이미지와 함께 마블리 또 마요미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네네. 매력적인 배우인데 이 마동석 배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들고 싶어 했던 영화가 바로 팔씨름 영화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마동석 씨가 한국에서 배우로 데뷔하기 전에 미국에서 좀 헬스 트레이너로 직업을 가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타공이 웬만한 운동선수 못지않게 팔뚝도 굉장히 건장한데요. 이 영화에서도 좀 이런 매력을 어필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마크 콜먼 같은 종합격투기 선수들의 개인 트레이너로 미국에서 활동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좀 기존 한국 영화들에서 보지 못했던 좀 우람한 몸을 가지고 계신 배우잖아요. 그래서 뭐 힘줄이 솟아난 두꺼운 팔뚝이 한 20인치가 넘는다고 하던데 그 팔뚝이 이번 영화에서도 마동석이라는 캐릭터를 구축하는 데 특별한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네. 이 영화는 마동석 활용법의 정석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그가 직접 한 영화 챔피언에서도 그 정의로운 팔뚝의 힘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주연 기자님이 저희 영화 직업을 만나다라는 프로그램과 꼭 맞는 것처럼 저희 마동석 배우도 챔피언이라는 영화랑 굉장히 잘 맞는 느낌이 드는데 저희가 줄거리를 뭐 스포를 하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인 마크는 어릴 적 미국에 입양을 가는데요. 미국에서 팔씨름 선수가 됩니다. 그러나 선수 자격 정지를 당하고 클럽에서 보안 요원으로 일하면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한편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에이전트 진기가 마크를 통해서 한몫 벌어보려고 하는데요. 마크는 그런 진기의 말에 넘어가서 다시 팔씨름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와서 팔씨름 대회 출전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진기는 그런 불법 스포츠 도박에 돈줄을 대는 인물들과 스폰서십 계약을 맺으려 하죠. 한편 마크는 진기가 알려준 엄마의 집 주소를 받아들고 자신을 미국으로 입양 보낸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그 주소지로 향하는데요. 그곳에서는 엄마 대신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동생 수지인을 만나게 됩니다. 네. 현재 상영 중인 영화다 보니까요. 좀 자세한 얘기는 못 듣긴 했는데 그래도 기자님의 알짜배기 소식을 좀 들으니까 영화 미리 보기를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님, 그런데 저희가 이 챔피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좀 매력적인 직업을 찾는 게 목적인데 혹시 마동석이 연기하는 팔씨름 선수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팔씨름 선수라고 하면 뭐 팔씨름 선수가 그 직업으로서의 선수가 있어? 뭐 팔씨름도 스포츠인가? 팔씨름 국가대표도 있다고? 이런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엄연히 팔씨름도 스포츠고요. 팔씨름 선수도 국가대표도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이 챔피언이라는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한팔씨름연맹 소속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의 팔씨름 기술 자문과 그런 팔씨름 코치로 참여한 대한팔씨름연맹의 배승민 대표라든지 그리고 국내 팔씨름 통합 랭킹 1위인 백성열 선수 그리고 팔씨름 달인으로 방송에 여러 번 출연한 적이 있는 홍지승 선수 등 네. 연맹 소속 선수들을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들이 영화에 대한 애정도 되게 크지만 팔씨름이라는 스포츠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스포츠 선수들처럼 이들도 엄연히 국제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고 이렇게 국위 선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지만 팔씨름이 2024년쯤부터는 2024년 패럴림픽부터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국내에서는 팔씨름이 스포츠 종목이라는 인식을 많이들 못하는 것 같지만 이 영화가 그런 편견을 좀 깨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 팔씨름이라는 게 누구나 다 해볼 수 있고 학창 시절에는 제가 또 남골 나왔거든요. 누구나 항상 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식 스포츠다 이런 생각은 정말 못 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랬고 이 영화를 통해서 조금 고정관념이 깨질 것 같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영화 전문 기자님이 꼽은 명장면을 저희가 또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 첫 번째 명장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팔씨름에서 중요한 건 손의 힘 악력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선수들이 악력을 기르기 위해서 훈련하는 모습이 영화에 등장을 하는데요. 네. 제가 선택한 주요 장면 중에는 와. 낙후로 출연하는 마동석 씨가 홀로 폐차장에서 폐차를 잡아당기면서 악력을 네. 기르고 거대한 덤벨을 들면서 대회 출전을 홀로 외롭게 준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팔뚝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네. 네, 저도 팔뚝에 근육이 1도 없는데요. 저런 운동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자님, 이 장면을 좀 주요 장면으로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건가요? 네, 이렇게 저는 이 마크가 마동석 배우가 한 손으로 이 폐차를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모든 스포츠는 자기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삶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꼽았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재미있는 사실은 이 장면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차에 와이어를 달았나 어떤 특수 네네. 장치를 했나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마동석 배우가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와. 끌어당겨서 완성한 오. 장면이라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자, 왜인지 모르겠는데 저 방금 소름이 돋았거든요. 저 장면이 CG가 아니라 실제로 한 거라고 하면은 진짜 이 배우의 매력의 끝은 어딘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연습하는 장면은 CG가 아니라 실제로 했다고 해도 실제로 팔씨름하는 장면도 대역 없이 본인이 직접 했나요? 네, 당연합니다. 와. 그래서 선수들이 그러더라고. 이게 만약에 정말 팔씨름을 하는 척 연기를 했다면 상대 실제 선수들은 연기자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연기하기 되게 힘들었을 것 오. 같은데 정말 선수와 맞먹는 힘을 와. 배력을 보여주셔가지고 연기하는 게 되게 편했다고 하고 네네. 그래서 그런지 영화 촬영 내내 몸이 성할 날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 침도 맞으시고 병원도 아. 다니시고 했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지금 나오네요. 지금 실제 선수랑 네, 맞습니다. 저렇게 네네. 연습을 하는구나. 직접 기획하고 또 이렇게 직접 대역 없이 참여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마동석 씨의 진심이 또 느껴지는 네.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건장한 체격인데 왜 귀여움이 느껴지는지 아직도 의문이네요. 그럼 다음 두 번째 장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연습을 했으니까 이제 실전을 할 차례잖아요. 그래서 팔씨름 대회 장면 그리고 대결하는 장면을 꼽아봤습니다. 실제 챔피언에서 그려진 팔씨름 장면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팔씨름 선수들도 이건 정말 리얼하다라고 인정할 만큼 제대로 그려졌는데요. 사실 팔씨름이라는 스포츠가 말씀하셨지만 이런 작은 테이블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비교적 단시간에 결판이 나는 경기라서 다이나믹함을 살려서 연출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영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속에서도 좀 흥미진진함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마동석 배우의 표정만 봐도 상대방이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질까. 저 무거운 팔뚝으로 하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팔씨름에서
뭐 승패도 굉장히 단순하게 갈리는 거라서 재미가 없지 않을까도 싶은데 또 여기서 재밌게 풀어 나간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 이 장면을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아시겠지만 사실 팔씨름은 힘만 세다고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이기 때문에 엄연히 기술이 있고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급의 차이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팔씨름이라는 스포츠의 다양한 기술 그리고 재미를 만끽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뭐 기술 중에 탑놀이라든지 훅이라든지 프레스 같은 기술이 어떻게 또 구사되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비슷한 전략을 쓰는 기술을 쓰는 선수들이 손을 잡으면 이 손이 풀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네네. 근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스트랩이라는 끈으로 두 손을 묶고 경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손이 크고 팔이 길면 팔씨름에 유리하다고 하네요. 네. 저 잘할 것 같은데요. 그 손도 굉장히 크고 팔이 길기 때문에 뭐 기회가 된다면 마동석 씨도 한번 오셔서 저랑 팔씨 한번 해보시면 죄송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힘만 필요한 씨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술만 있으면 좀 어느 정도 해볼만 하다고 하니까요. 저도 팔이 길거든요. 저도 원숭이띠입니다. 저희 그래서 둘이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기술을 한번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그럼 다음 꼽아주신 장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손을 잡는 장면들을 꼽아봤습니다. 마동석 배우 마크의 동생으로 나오는 한예리 배우, 한예리 씨와 마동석 씨가 부산의 밤바다에서 서로 손을 잡고 팔씨름을 한다거나 조카들이죠. 어린 조카들이 삼촌 하면서 그 마동석 배우의 손을 잡는 장면들이 영화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팔씨름은 상대의 손을 잡고 하는 경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손을 잡는다는 것의 의미, 그 다양한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는다는 것이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뜻도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다양한 의미를 어떻게 좀 활용하고 있는지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크가 자신이 팔씨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영화에 설명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네. 내가 남보다 힘이 세다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팔씨름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잘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팔씨름을 한다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대사도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팔씨름에 좀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장면을 꼽아주신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네, 좀 마크라는 캐릭터가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잘 그려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자신의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넘어뜨렸던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사실 마크의 주위에는 그의 손을 잡아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 역시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 때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손을 맞잡았을 때 전해지는 온기, 이런 위로들이 결국에는 마크를 챔피언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고요. 진심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일이 사실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영화를 통해서 꼭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팔씨름이라는 거를 통해서 또 다양하게 연출하고 거기에서 많은 의미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기자님도 이 직업에 대해서 조사하시면서 항상 영화 전문가로서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보셨을 테지만 이번에는 팔씨름 선수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좀 새롭게 보시는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시는 저희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기자님이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점들 같은 거를 한번 자유롭게 전해주시죠. 네, 그 성덕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성공한 덕후. 덕후. 네. 네, 그 말의 약자인데 사실 이렇게 뭐든 하나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팔씨름만 잘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대한 팔씨름 연맹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학교에서나 동네에서 팔씨름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이 팔씨름 동호회를 만들고 그 동호회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고 그 오프라인 모임에서 팔씨름을 겨루면서 이렇게 연맹으로까지 발전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학교에서 남고에서는 팔씨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가 팔씨름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임에 나갔더니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런 세상의 강호들을 만나면서 팔씨름에 더 매진하게 됐다는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그 비인기 스포츠 다른
다른 비인기 스포츠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팔씨름 선수로만 전업 선수로만 살아가기는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그 앞서 언급한 국내 팔씨름 통합 랭킹 1위인 백성열 선수도 팔씨름 전문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선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팔씨름이 생활체육으로 좀 인정을 받고 장차 올림픽 종목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팔씨름을 좀 즐기고 팔씨름 선수들도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팔씨름에 좀 오늘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덕에 좀 의미를 많이 둬가지고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에 좀 더 즐기고 덕후 기질을 발휘해서 노력한다면 취준생들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자님 오늘 하루 이렇게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출연해 주셨는데요.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되게 금방 훌쩍 지나가는 네. 것 같고요. 영화 얘기를 하니까 저도 되게 좋았었는데 사실 챔피언이라는 영화는 5월에 어울리는 되게 좀 스포츠 영화이기도 하지만 가족 영화거든요. 네네. 이 영화를 통해서 좀 감동도 받으시고 좀 위안도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앞으로 그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영화, 좀 재미를 줄 수 있는 영화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혹시 마동석이라는 배우를 실제로 만나 보셨죠? 저는 네. 인터뷰를 한 적은 없고 멀리서만 뵀는데도 멀리서만. 네, 그리고 너무 좋은 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네네네. 저도 진짜 꼭 한번 인터뷰하고 싶은 배우 중에 어. 한 분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도 그렇게 팔뚝이 네, 네. 어마어마한가요? 먼저 팔뚝부터 보이죠. 그 팔뚝을 저희가 영화로나마 조금 확인해 봤었는데 실제로 영화관에 보셔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내21 이주현 기자님과 함께 영화를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만나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다음 주에 또 어떤 직업이 소개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이주현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